해봅시다. 내가 수능 때 영어 5등급 맞았다고 해서 5등급 맞아도 대학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문과랑 이과가 똑같은 영어 시험을 봤고요. 그때 상대평가였어. 우리 1등급 컷 96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너네 영어 1등급 많은 인원수 퍼센트 조사하면은 한 10% 나와. 사포가 1등급이기 때문에 우리 땐 1등급 받기가 더 힘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영어를 못 하지는 않아. 왜냐면 대학교 가시면 알겠지만 전공 수업들이 교재가 다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나도 읽은 적은 없는데 그냥 책을 읽진 않고 그냥 교수님이 필기하는 거 받아 적어서 문제 푸니까. 그리고 공대는 또 번역본이 또 있어. 과학을 영어로 한다는 건 약간 미친 짓이기 때문에 공대는 번역본이 있어. 그렇게 하는데 영어 거기서 했고, 또 졸업할 때 요즘 대학교들 다 쉽게 졸업 안 돼요. 졸업하려면 영어 점수를 받아야지 졸업을 할 수 있어서 내가 그래도 나름 토익 점수가 대기업 지원할 수 있는 점수예요. 합격 점수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점수는 맞아놓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별로 높진 않은데 영어를 못하진 않습니다. 영어 공부해야 돼. 내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영어 공부 대충 해도 된다 그랬거든. 왜냐면 정시 갔을 때 영어 3등급 맞은 애나 1등급 맞은 애나 점수 차이가 5점이 안 나. 환산했을 때. 그래가지고 애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니까 교수님들이 개빡쳤나 봐. 그 다음 해부터 재작년부터 정시에서 영어 반영 비율이 높아졌더라고. 그래서 이과는 그래도 2등급 안쪽으로는 맞아놔야 내가 영어를 피해보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1등급 맞으면 좋지만. 알겠지? 기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 들어왔네. 다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오지? 아니, 안 들어온 건가? 잠깐만. 잠깐, 집에서 듣는 친구들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일단 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점이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그 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공간을 X축, Y축, Z축으로 나눈 다음에 X좌표, Y좌표, Z좌표를 이용해서 공간의 점의 좌표를 나타냈었죠. 맞아? 그러고 나서 그 점을 각각의 평면이나 X축, Y축, Z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좌표,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좌표들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공간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배웠지. 좌표 평면에서 사용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가 뭐야? Z 축을 계산한 Z 좌표만 계산한 결과를 더 더해주면 됐어요. 알겠지? 공식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 오늘은 이어서 또 다 지워버렸네. 아이씨, 내가 아까 하나 알려줬는데. 해봅시다. 이번엔 내분점과 외분점. 여기서 질문. 우리 좌표 평면에서 사용하는 두 점 내분점 공식 기억합니까? 수학상에서 배웠던 내분점 공식 기억해? 기억해요? 그럼 됐어요. 다 외운 겁니다. 우리 수학상 복습 좀 할게. 내분점 공식의 원리가 뭐예요? 내분점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공식 자체가 아니라요. 마이크 안 되나? 마이크 되고 있는데. 공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이 있고 이 두 개의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면 이 내분점 공식에서 중요한 건 이 점에서 x축의 수선 긋고 이 점에서 x축의 수선 긋고 이 점에서 x축의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수선의 발들 또한 m 대 n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뭘 이용하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두 점이 있고 두 점의 내분점의 공식을 x 좌표를 가지고 한번 사용하고 y 좌표를 가지고 한번 사용하는 게 내분점 공식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이게 좌표 공간으로 넘어오면 어떠겠어? 좌표 공간으로 넘어오면 어떻겠어요? X축에 수선 긋고 Y축에 수선 긋고 Z축에 수선 그었을 때 그 점들이 각각 또 전부 다 m 대 n 내분이 되는 거죠. 즉 내분점 공식을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Z 좌표 따로 쓰는 게 다야. 오케이? 그게 다예요. 그럼 공식 쓰는 것 좀 기억을 해봅시다. 그림은 그리지 않을게. 그러면 x1, y1, z1 x2, y2, z2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잘 봐. 어떻게 한다고? 왜 그래? 화났어? x 좌표, y 좌표, z 좌표 따로 한다고. x 좌표 가지고 내분점 공식, y 좌표 가지고 내분점 공식, z 좌표 가지고 내분점 공식. 그럼 내분점 공식 어떻게 됩니까? 일단 m 대 n 외분이면 둘이 더하지. 그리고 나서 x자로 곱하는데 오른쪽 먼저 항상 곱하세요. 알겠지? x자로 곱하는데 오른쪽 먼저 곱해. 따라서 mx2 더하기 nx1이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y좌표도 어떻게 돼?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나오고요. z좌표도 m 더하기 n분의 mz2 더하기 nz1이 된다. 왜 내가 오른쪽부터 곱한 걸 적으라고 했냐면 여기가 내분이 아니라 외분으로 바뀌면 그냥 이 내분점 공식을 전부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아예 바꿔버리기 때문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왕 내분 외울 때 아예 순서까지 외워놓으라는 거지. X자를 곱하는데 오른쪽을 곱하는 거 먼저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잘 봐. 정확하게 말하면 무게중심이 아니라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해야 돼.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게 삼각형의 무게중심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사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배운 적 없죠. 대충 필로는 알아. 사실 직사각형 무게중심 어디겠어? 여기겠지. 맞아? 평행사변형 무게중심 어디겠어? 여기겠죠. 뭘 생각하면 돼? 요거를 내가 손가락으로 들 때 어디를 들고 있으면 될 것인가 딱 생각하면 돼요. 원의 무게중심은 어디겠어? 당연히 원의 중심이겠죠. 그런데 이제 막 그냥 이렇게 생긴 사각형 아니네. 이렇게 생긴 사각형 무게중심 어딜지 모르잖아. 그치? 나중에 조금 다양한 도형에 대한 무게중심을 공부하고 싶다면 대학을 가시면 됩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알겠지? 우리는 삼각형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다양한 도형에 대해서 배워요. 특히 기계공학과는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무게중심을 배워. 기억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긴 거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워요. 왜냐하면은 그거 우리 일상생활 때 이런 구조물 많이 보지 않았어? 이렇게 생긴 철근 구조물 본 적 있지 않아요? 그치? 어디 공사장 같은 데 가면 있죠. 요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요거 I자 빔이라고 하거든? 이 I자 빔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I자 빔에 대한 무게중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가지고 요 형태에 대한 거 배워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아무튼 별 재밌는 거 많습니다. 내가 어제지? 어제 고3 수업 들어가지고 전공 얘기만 1시간 하다 나와가지고 내가 이과방 가서 전공 얘기만 1시간을 하다 나왔어. 애들이 내가 너네 무슨 전공하고 싶어? 물어봤는데 애들이 대답을 못 하길래. 이과는 전공이 너무 중요하거든. 내가 어떤 전공을 가고 싶냐를 정해놓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길래 당장 올해 9월만 되면 수시 쓸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또 나의 그 답답함을 자극하는 멘트를 했어. 내가 딱 물어봤을 때 저는 컴공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거든. 컴공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 대신에 가서 꼭 수학 복수 전공해 라고 말까지만 해. 난 컴공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데 아무튼 컴공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진 않아. 근데 내가 말리는 과가 하나 있어. 뭐냐면 생공. 내가 생명공학과랑 생명과학과는 내가 말리거든. 근데 어제 한 친구가 수능 때 생원을 선택한다는 이유로 생공을 가겠대. 나를 너무 자극했어. 그래가지고 어제 거기에 살짝 맛이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생공은 취직이 안 돼요. 그게 언제부터 말이 나왔냐면 나 고3 때도 그 말이 나왔어. 생공 취직 안 된다고. 근데 물론 내가 고3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이 되진 않았지만 아직도 똑같아. 내 친구 고려대 생공이거든? 취업이 안 된대. 물론 걔는 지금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데 그래서 걔는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회계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
고대 생공은 진짜 무시할 게 못 되거든. 고대가 생명공학 관련된 걸로 유명한 학교여가지고 고대 생공이 센데 고대 생공이 취직이 안 돼. 무조건 어디 가야 돼? 대학원을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생명공학과를 비추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생명공학과 가고 싶다 그러길래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지. 생공 가지 말고 약대 가라. 약대 가면 되는데 왜 약대를 안 가고 생공을 가겠다고 하겠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팩트 날려줬죠. 약대 가겠다고 말 못한 이유가 약대가 컷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딱 그랬지. 할 말이 없죠. 약대가 컷이 높게 잡혀요. 지금 간호학과랑 비슷하게 잡힐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컷이 높을 텐데 약대 가면 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게중심. 삼각형이 있는데 한 점의 좌표가 x1, y1, z1이고 x2, y2, z2 한 점이 x3, y3, z3일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똑같아요. 평면이랑 전부 다 뭐 하면 돼? 전부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돼요. 대신에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z좌표는 z좌표끼리예요.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갈까? 이 식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야? 가장 먼저 무게중심이 있을 때 무게중심이 뭐야?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떤 점이죠? 누구들의 교점이야? 누구들의 교점이야? 무게중심은? 머리는 아는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는 거죠? 중선들의 교점이죠? 맞아? 중선들의 교점이야. 여기 다 중점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예요? 얘 대 얘가 2대 1이라는 거지. 따라서 중점 공식 사용해가지고 여기 점의 좌표 구하고 이 점과 이 점의 2대 1 내분점을 구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증명은 기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9 좀 자세히 보자. 9 원의 정의가 뭐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그치?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죠. 근데 평면 위에 있는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놓여져 있는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야. 9는 뭐냐면 똑같아.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얘는 어디 위에 있을 뿐이야? 공간 위에 있을 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중심이 A, B, C고 반지름이 R인 9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원의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 대신 요거 R 세제곱이라 착각하는 애도 있는데 똑같이 R 제곱이에요. 알겠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게 9의 방정식이에요. 9의 방정식. 근데 잘 봐. 9가 이렇게 있어. 구가 있는데
이 구를 한 평면이 지나가네. 이게 평면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 평면이 얘를 자른다라고 하면 단면이 생기겠지? 맞아? 이 구를 이게 종이로 샥 잘랐어. 그럼 생기는 단면은 어떤 도형입니까? 원이죠. 자꾸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찰흙 사오라고 한다. 찰흙 사가지고 내가 싹 자르라고 할 거야, 칼로. 원이지, 원. 야, 만약에 평면이 이렇게 지나가면? 평면이 이렇게 지나가서 잘리면? 타원이죠. 타원이긴 개뿔. 야, 그러면 너 다음 시간에 찰흙 사가지고 와. 알겠지? 야, 어딜 가든 다 원입니다. 어떻게 잘려도. 어떻게 자르든 전부 다 원이에요. 단 뭐가 달라져? 반지름만 달라질 뿐. 알겠지? 알아둬야 돼. 구는 어떻게 잘라도 단면이 전부 다 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어렸을 때 그거 안 해봤어? 그거 뭐냐? 탱탱볼 있지? 탱탱볼. 탱탱볼 구잖아. 그거 칼로 안 잘라봤어요? 아, 예. 안 잘라봤다면 내가 할 말이 없네. 아니, 야, 아니다, 됐다. 아니, 그것도 있잖아. 그거 뭐야? 동전 놓고 드르륵 해가지고 통통 알 낳는 그거 기계 있잖아. 뽑기. 이렇게 따면은 그 원이잖아, 테두리. 즉 발로 깨서 부서져 있는데요. 발로 깼지.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문방구 들려가지고 뽑기 하나 해서 커터칼로 집에 와서 잘라봐요. 단면이 뭐 나오는지. 알겠지? 아니면은 단면 자른 다음에 그 뭐야 뭐가 있을까? 뭘 묻힐 수가 있을까? 집에 물감 있죠? 물감 이렇게 물 풀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종이에다 찍어봐. 무슨 도형 찍히나. 알겠지? 한번 해봐. 다음에도 모르면 숙제로 내준다. 그거 종이에 찍어서 가져오라고. 그럼 잘 봐. 지금 할 게 뭐냐면 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심이 A, B, C고 반지름이 R인 구예요. 근데 요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 이 평면 하나가 이렇게 지나오거든? 근데 이 평면이 XY 평면이야. 잠깐만, 요거 안 나오려나?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게 XY 평면이야. 그럼 이 XY 평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이 있겠죠.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오케이? 어떻게 구하냐면 XY 평면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냐? Z 좌표가 전부 0이에요. 근데 땅바닥에 있는 애들이잖아. XY 평면에 있는 점들은 Z 좌표가 전부 0이야. 따라서 XY 평면이랑 만나서 생기는 단면인 원은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9의 방정식에 Z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 따라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잘 봐.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해. 얘를 정면에서 바라봤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면에서 바라봐서 마치 9가 원으로 보이게.
바라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중심은 A, B, C인 거고 반지름은 R이야. 그러면 구가 원으로 보이게 바라봤다면 이 평면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직선으로 보이겠죠. 맞아? 야, 근데 이 그림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 수학상에서 이 그림 많이 보지. 수학상에서 이 그림 되게 많이 보잖아. 그럼 잘 봐. A, B, C에서 수선을 내려볼까? 이때 이 수선의 발의 좌표는 어떻게 돼? XY 평면에 수선을 내린 거잖아. 내 이 머리 꼭다기가 A, B, C야. 그럼 내 발끝의 좌표는 뭐예요? A, B, 0이죠. 그럼 이 길이 몇이야? C지? 이 반지름이잖아. 그럼 보여? 직각삼각형 보여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길이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C제곱.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고 중심 A, B, 0이 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구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지 않고 평면으로 바꿔서 마치 원처럼 이해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원의 방정식 푸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고 실제로 원의 방정식이랑 풀이가 매우 유사하게끔 문제가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내용을 좀 기억해 줘야 돼. 그럼 일단 우리 숙제 내가 내줬었잖아. 572번까지 숙제 내줬었죠? 그치? 560부터 572번까지 먼저 질문해 볼래? 16번? 566번? 또? 70? 또? 69 72 끝. 근데 벡터보다 공간도형 공간좌표 쪽이 좀 더 재밌지 않아? 문제 풀기 좀 수월하지 않아요? 아니야? 아님 말고. 이게 내가 고등학생 때는 공간도형 공간좌표를 먼저 배웠어. 그러니까 그 2차 곡선 하자마자 바로 공간도형 공간좌표 한 다음에 벡터로 넘어왔었거든. 근데 나는 벡터부터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교육과정을 만드시는 분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겠죠. 해봅시다. 66번 볼게. 좌표 공간의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Z축 위에 점 P에 대하여 3분 5P의 길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잘 봐. 네, 잘 들어. 이 공간좌표 단어는 문제가 좌표 평면좌표 단원하고 문제가 진짜 비슷해. 축이 하나만 더 늘었을 뿐이거든. 니네 이런 거 푼 적 있지 않아? 좌표 평면상에 두 개의 점이 있어. 근데 X축 위에 한 점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대. 이때 이 점의 좌표 구하시오. 이런 문제 푼 적 있지? 어떻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놓고 풀죠. 그때 이 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좌표를 어떻게 놔야 돼? a, 0이라고 두고 문제 풀었지. 똑같아. 똑같아. 점 A가 1,1,3이야. 점 B가 3,2,4인데 얘네 둘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Z축 위에 점 P에 대하여 3분 5P의 길이를 구하래. 축이 하나 있고 두 점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 P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점 P가 어디 위에 있어? Z축 위에 있어. 그럼 P의 좌표를 어떻게 놔야 돼? Z축 위에 있으니까 0,0,C라고 두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0,0,C에서 1,1,3까지의 거리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C-3의 제곱. 그게 루트. 얘가 뭐랑 같다? P에서 B까지의 거리.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C-4의 제곱. 양변 제곱해서 루트 없애고요. 바로 전개할게. 2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6C 더하기 9는 9, 4, 13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8C 더하기 16. 그래서 C제곱 지워지고요. 넘어가면 이 C는 여기 11이고 여기 29니까 29에서 11 빼면 18. 따라서 C가 9죠. 이 점의 좌표가 0,0,9니까 원점에서 0,0,9까지의 거리는 그냥 9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69번 갈게요. 좌표 공간의 점 P 3,5,4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XY 평면 위에 한 직선 L과 점 P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일 때 점 H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물어봤죠. 잘 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볼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인데 여기 이쪽에 3,5,4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점 P야. 여기서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대. 그럼 H의 좌표는 어떻게 돼? 3,5,4에서 XY 평면에 수선 내린 거니까 3,5,0이 되겠죠. 맞아? 이때 XY 평면에 한 직선이 있고 직선 L과 점 P 사이의 거리가 4루트 1에 여기 XY 평면에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 점 P하고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이 길이가 4루트이다. 이때 H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죠. 끝났지 뭐. 봐봐. 이 길이 몇이에요? 4죠?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여기가 4루트 2, 여기가 4. 여긴 몇입니까? 4죠. 1대 1대 루트 2잖아. 끝. 답 4. 오케이? 진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70번. 갔다 와. 좌표 공간의 두 점 A, B에 대하여 직선 A, B와 YZ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죠. 한번 볼까? 정말로 내가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면 저 점들을 한번 조금 정확하게 한번 찍어 보세요. 점 A가 2,-3,3이고 점 B가 마이너스 1,5인데 마이너스 2,1,5인데 직선 AB랑 YZ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랬지? 그럼 좌표 축이 직선이 연결이어지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마이너스 3,3은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3. 여기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5는 마이너스 2,1,5니까 이게 마이너스 1,5거든? 직선을 이렇게 그은 거야. 그때 YZ 평면. YZ 평면은 얘죠. 이 평면이거든? 직선하고 이 주황색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의 크기를 구하랬지. 잘 봐. 이렇게 해볼게. 얘를 보는 각도를 좀 바꿔볼 거야. 보는 각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여기 위에서 바라볼게. 오케이? 근데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이 YZ 평면이 어떻게 보여? 선으로 보여. 그치? 그 다음 2, 마이너스 3,3은요 이쪽에 생기겠죠.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5는 이쪽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얘가? 그래서 좀만 더 입체적으로 그려볼게.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평면하고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봤어. 그러면 잘 봐. 잠깐만. 해볼게. 이 점에서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의 좌표가 어떻게 되지? (2,-3,3)에서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좌표가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 여기 YZ 평면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그럼 점의 좌표는 0,-3,3이 되지. YZ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X좌표가 0이니까. -2,1,5에서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그으면 수선의 발의 좌표는 0,1,5가 돼.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잖아. X 좌표만 바뀌었으니까 같네? 그치? 그러면 이 점을 기점으로 얘네도 같겠네요? 얘도 같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0,1,5하고 0,-3,3의 중점이지. 그러면 0,-1,4잖아. 그럼 이 길이 어떻게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사용하면 2의 제곱하고 1의 제곱 루트니까 루트 5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이 길이 3이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얘를 세타라고 줬잖아. 따라서 코사인 세타 구하랬죠?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3분의 루트. 지금 내가 문제 푼 거 이해가? 이해가요? 정답 5번. 넘어갈게. 72번 갑시다. (72번) 보면 좌표 공간의 두 점 (-1,3,a) 2,2,1과 zx 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4루트 3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래. 잘 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내가 ZX 평면을 선으로 보이게끔 한번 바라봐 볼게. 그럼 마이너스 1, 3, A는 이렇게 있고 점 B는 2, 2, 1이 되겠죠. 둘 다 ZX 평면으로부터 한쪽 방향으로 있어. 왜? 이 Y좌표가 3, 이 Y좌표가 2거든. 지금 내 말 이해가? 잘 봐. X, Y, Z야. ZX 평면은 어디예요? 여기지. 여기가 ZX 평면이란 말이야. 맞아? 지금 얘가 선으로 보이게끔 바라봤다라는 건 이 위에서 바라보는 거지. 그죠? 그때 점 A는 Y좌표가 3이니까 Y좌표가 3인 이 위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그 다음에 점 B는 Y좌표가 2인 곳이니까 ZX 평면을 기준으로 둘 다 한쪽 방향에 있다고. 오케이? 그때 이 평면 위에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4루트 3이래. 여기 한 점 P가 있는데 AP랑 BP랑 더했더니 최소값이 루트 43이다. 그때 A 값을 구하려죠. P가 막 움직이잖아. 이런 식으로. P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 길이가 최단거리가 될 때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언제야? 수상 때랑 똑같아요. 어떻게? 점 A를 ZX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 그리고 나서 두 점을 이었을 때 ZX 평면과 만나는 점이 P가 됐을 때 최단거리가 되겠죠. 그치? 맞아요? 맞아? 괜찮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죠? 수학 상 내용이라서. 끝났네. 점 A를 ZX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A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A랑 2, 2, 1까지의 거리가 문제에서 뭐라 준 거야? 루트 43이다. 따라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쓴다. 2하고 마이너스 1 차이가 3, 2하고 마이너스 3 차이가 5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하면 43이 되겠지. 그래서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게 9고 25니까 더하면 34 넘기면 9라고 나오지. 따라서 A 마이너스 1은 뿔마 3이어가지고 A는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양수 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4가 되겠죠. 정답 4번. 오케이? 사실 축만 하나 더 생긴 거지 수학 상이랑 문제 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똑같음을 느껴야 돼. 알겠지? 근데 내가 수학 상 기말고사를 열심히 안 했다면 좀 안타깝지만 수학 상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했다면 이쪽 부분 진짜 날로 먹습니다. 풀이가 똑같아서. 알겠죠? 그러면 뒤쪽에 문제 조금 볼게.
579번 볼까? 좌표 공간에서 두 점 4,0,2와 2,3,a에 대하여 3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XY 평면 위에 있을 때 A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죠. 잘 봐. 그냥 내분점 공식 써서 풀어도 되는데요. XY 평면이 선으로 보이게끔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4,0,2가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 얘랑 점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지금 XY 평면 위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B는 이쪽에 있겠지. 맞아? 그치? 그래야 둘이 내분점이 XY 평면에 있게 되겠죠. 근데 얘가 2대1이라는 건 점 A에서 XY 평면에 수선 내리고 점 B에서 XY 평면에 수선 내렸을 때 얘 대 얘도 2대1이지. 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 몇이에요? (4, 0,2하고 XY 평면하고의 거리. 누굴 봐야 돼? Z좌표를 봐야죠. 2야. 그럼 이 길이 몇이야? 1이야. 그래서 A 몇이에요? 마이너스. 답 2번. 알겠지? 좀 생각해봐. 아직 안 익숙해서 그래. 이 연산이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런 거니까 좀만 머리로 생각해보세요. 금방 할 수 있어. 그러면 580번 봐봐. 좌표 공간에 두 점이 있는데 3분 A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 X축 위에 있대. 이번엔 축이야, 축. 평면이 아니라. 한쪽에 2,A,-2가 있을 거고 다른 한쪽에 5,-3,B가 있겠죠.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이때 A 더하기 B의 값 구하라 라고 되어 있지. 똑같아. 이 점에서 X축에 수선 긋고 이 점에서 X축에 수선 그었을 때 그 녀석들 또한 길이 B가 2대1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똑같이 해볼까? 이 길이 몇이야? 그림 좀 그렇나? 일단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이 점? A, B, C에서 X축에 수선 내렸어. 수선의 발의 좌표. A, 0, 0이죠. 맞죠? 그럼 A, 0, 0에서 A, B, C까지의 거리는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그러면 이 길이 몇이야? 루트 A제곱 더하기 4죠. 이 길이는 루트 B제곱 더하기 9겠죠? 맞아? 물론 이 문제는 얘의 거리 B가 2대 1이다로는 풀기가 좀 힘들어요. 얘는 풀기가 좀 힘들어. 얘는 이걸로 푸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구할 줄 알아야 돼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잘 봐. 그냥 푸는 거야. 2,A,-2랑 5,-3,B가 2대 1로 내분되는 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점에 Y좌표랑 Z좌표가 다 빵이에요.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Y좌표를 2대 1로 내분하면 3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A인데 얘가 빵이고 Z좌표를 내분하면 3분의 2B 마이너스 2인데 얘가 빵이야. 따라서 그냥 A가 6, B가 1이라고 나오는 거지. 즉,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요, 얘가. 얘가 답이 되게 쉽게 나오는 그냥 그림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혹시 얘만 보면은 다 이렇게 푸는 줄 알까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지? 얘가 좀 특이한 경우고. 그래서 여기 단어는 그림을 진짜 많이 그려봐야 돼. 너네가 이 축 진짜 그림 많이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림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늘어요. 알겠지? 넘어가서
593번 봐봐. 지금부터 생각할 거야. 알겠지? 수학상에서 했던 걸 우리가 응용을 해야지 다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알겠지? 잘 봐. XY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지. X, Y, Z축이 있는데 접하고 있는 거죠. X, Y 평면에. 오케이? 잘 봐. 이 구의 중심을 내가 A, B, C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 몇이에요? 반지름 몇이에요? C죠? 이렇게 C잖아. 그치? 그러면 YZ 평면에 접하면 중심이 A, B, C인 구가 YZ 평면에 접하면 반지름 몇이 될까요? A가 되겠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값 A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ZX 평면에 접하면 반지름은 절대값 B죠. 맞아? 그럼 생각.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 반지름 뭐가 될까? 그림이 필요해? 그치? 생각해볼게. 잘 봐요. 구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중심이 A, B, C면 이 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A, 0, 0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예요. 미술을 공부할 수도 없고 이거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 그림이 좀 안 좋은데 여기가 A, B, C면 여기 그대로 와가지고 여기가 A, 0, 0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문제 이제 풀 수 있지. 좌표 평면에서 좌표 공간에서 중심이 마이너스 2, 3, 4고 x축에 접하는 구와 yz평면에 접하는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r1, r2라고 할 때 r1 더하기 r2를 구하래죠. r1은 몇입니까? x축에 접하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맞아? r2는 yz평면에 접하니까 몇이야? 절대값 마이너스 2인 2가 되겠지? 둘이 더하면 7.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그림을 상상해서. 근데 그림이 상상이 안 되면 어떻게? 그려. 그려서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593번. 594번 봐. 점 P 1,5,4에서 구의 방정식이 있어. 잘 봐. 원의 방정식이랑 똑같아.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전부 다 바꿔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가지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마이너스 6y 이용해서 y 마이너스 3의 제곱 원방이랑 똑같아요. z제곱이랑 플러스 2z 이용해서 z 플러스 1의 제곱 해준 다음에 우변에다가 2의 제곱 3의 제곱 1의 제곱 더해주면 돼. 그러면 우변이 몇이야? 14인가? 중심이 2,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14인 1이죠. 9죠. 이 9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A라고 할 때 PA의 길이 물어봤지. 그럼 잘 봐요. 이것도 우리 원방에서 했던 건데 구가 있어. 이 구의 중심이 2,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14야. 근데 이 구 바깥에서 이 구의 접선을 긋는 거예요. 그때 접점을 A라고 할 때 PA의 길이 구하시오. 어떻게? 항상 원이 나오고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중심에서 접점까지 있는 반지름 보조선 그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반지름이 루트 14일 거고 P랑 9의 중심을 이을 수 있겠죠. 이 길이 몇이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계산하면 루트 30이지. 루트 30이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PA의 길이는 루트 16, 즉 4. 근데 사실 이 그림도 뭐야? 원방이랑 똑같아요. 원방 문제 풀면 이 그림 그리게 돼. 그러니까 사실 구 문제는 전부 원의 방정식처럼 바꿔서 풀 수 있어요. 알겠지? 한 번만 고민해 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고 숙제는 597번까지 풀어 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쉬었다가 수원할게.